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. 지금 진행을 맡고 있는 신율이고요. 자, 3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 내부 분열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죠. 여러분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계파 갈등이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 물론 이제 내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좀 또 알 수 있을 텐데요.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장경태입니다. 이 장 의원님이랑 이렇게 있으면 제가 너무 늙어 보여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. 농담입니다. 근데 요 앞전에 우리 최민희 전 의원님하고 김혜영 전 비대위원하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와서 이거부터 여쭤볼게요. 제가 오늘 네. 장경태 의원님 나오신다고 최고위원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다고 그랬으니까 왜 이 당무감사 평가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반영하는 거 이거가 이제 한쪽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 개진이었다.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? 일단 그 해당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였던 건 사실이고요. 예. 실제 이제 혁신위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. 뭐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안 중에 하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좀 잘못 오해가 지금 보도가 된 게 저희는 평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현역 의원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 평가 소위 선출직 공짜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. 지역위원장 등 당직에 대한 당무감사 평가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은 이 의원 평가에 대한 소위 선출직 공짜 평가에서는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 당무감사에 지역위원장 평가에 없었던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게 마치 지금 혼재해서 두 가지가 구분 없이 막 쓰이다 보니까 의원 평가에 당원 평가 반영 여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 원래 있던 건 평가고요. 오히려 당직에 대해서 당원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당무감사는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네, 정확히 제가 딱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지금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이 당 혁신위원회인가요? 네. 여기 위원장이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말씀이 정확하시겠죠. 맞습니다. 위원장이시니까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이거 제가 여쭤본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거부터 네, 여쭤봤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자, 이제 좀 다른 얘기부터 해보죠.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보나 컨텐츠 전시회 대가성 후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발의를 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법안도 발의했고요.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TF가 7일에 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이 정부로 제출하는 내용인데요. 이 여러 가지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경우엔 정부는 10일 이내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10일에 썼던 여러 가지 잠깐만요. 예. 정부라 하면 어디입니까? 법무부입니다. 법무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이 국회가 이제 정부에 제출하고 그 정부의 대상 부처는 법무부겠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법무행정을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2월 10일에 1심 판결이 났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 102건의 통정 매매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102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의 계좌 3개에서 48건인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의 명의 계좌 3개에서 48건에 이르는 통정 매매가 발견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무혐의 혹은 전혀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TF에서는 해당 조사에 대해서 과연 소환을 했냐 안 했냐. 지금 이 수사팀은 소환을 요구를 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은 안 했다.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서를 하나 보낸 게 있고요. 이 오늘 있었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소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특검법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제 기억으로는 소면 질의는 가지 않았나요? 안 그게 지금 갔어요?
뭐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팩트 체크. 그렇습니다. 그 보도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. 보도에는 뭐 서면 요구로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예.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조사가 없었다, 소환 요구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확하게는 법무부가 서면으로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했다.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뭐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만약 예. 소환 조사를 했다면 결국 소환에 대한 이 수사 질의서가 있을 거고요. 분명히 서면 질의서가 있을 거고요.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있을 겁니다. 그 답변 그거를 여부가 검토한다. 뭐 검토할 수 있겠죠. 당연히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예. 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부에 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여러 가지 금감원에서 지금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한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. 오히려 이 특검에 대한 요구들이 더 분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. 저희 민주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의 이 공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질의서 제출과 더불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정의당의 특검법 발의안과 저희 민주당의 발의안 이 여러 가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이제 약간의 좀 이견도 있고 차이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특별검사 추천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 관례상 특별검사라고 함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검찰이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원하는 비권력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. 결국 이 국회법상 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곤 했었는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로 봤을 때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국회 그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비교섭 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을 했었습니다. 2명 중에 그 중에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실제 그 동안의 특별검사들은 비교섭 이게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 단체에서 추천해 왔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교섭 단체가 아예 추천하지 말라. 비교섭 단체가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러면 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역사상 또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새로운 선례라는 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부분을 뭐 교섭 단체냐 비교섭 단체냐를 따지기보다는 이 정말 제대로 된 엄중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양당이 혹은 다양한 이 정당들이 모여서 특검법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. 기본소득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또 무소속도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뭐 교섭단체냐 아니냐 논쟁으로 좀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. 빠르게 이 특검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거는 그렇고 그 50억 클럽 특검 또 그것도 발의하셨나요 지금? 아직 50억 특검법은 발의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이제 특검 추천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것도. 근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. 뭐 법률가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 뭐 사실 그 곽상도 전 의원의 그 무죄 그 부분에 대한 무죄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대장동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 아니에요. 이걸 딱 잘라가지고 나눌 수는 수사로 요건 대장동 문제니까 건드리지 말고 요거는 50억 클럽 얘기니까 요건 하고 이렇게 되기 힘들면은 사실 또 이게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이거 추천한데 이러면 좀 그게 그래도 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크게 두 흐름이 있는데요. 예. 한 가지는 이 대장동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대장동 일당이 어떻게 이 소위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지 예. 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떻게 대출을 받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들 왜 이게 공공개발에서 이 민간과 공공이 합작으로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.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하길 바랍니다만 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희가 보기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이 소위 곽상도 의원 아들이 90년대생 30대 초반이 한 6년여도 안 되는 기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다는 게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
정말 어떻게 근무하면 도대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퇴직금 표에도 있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 한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. 또 한 트랙은 이제 소위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주가 조작 혐의가 102건 중에 48건이나 그것도 1,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예. 통장이 모두 1, 2차 모두 사용된 통장은 오직 김건희 여사 통장밖에 없는데 왜 이게 무죄고 오히려 그러니까 무죄도 아니죠. 무혐의로 아예 수사조차 내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. 이 전반적으로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밝히길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꼭 김건희 특검 아니어도 됩니다. 그냥 뭐 주가 조작 특검 혹은 뭐 대장동 알겠습니다. 특검 아니어도 되니 50억 특검 클럽 이거라도 제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. 지금 이제 강제동원,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가지고 또 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이완용의 부활인가? 이 현수막을 이제 당에서만 만들어 가지고 의원분들한테 당소속 의원들에 이거 좀 걸자 이렇게 했는데 거셨어요? 우리 저도 아직 지역 확인은 못했는데요. 예. 그 내용 문구가 지금 다 뭐 개첩이 됐는지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. 그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. 의원분들이 뭐냐면 지금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가져서 그걸 내 현수막을 그 현수막 대신에 본인이 만든 문구를 대신 거는 것.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한 표현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.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다. 지금 이 그대로 얘기한다면 지도부의 반일 프레임이 과하다. 우려를 포함한 의원도 있다.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? 아니요. 의원 텔방에서 다양한 좀 제안들이 있으십니다. 그래서 좀 더 보다 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예. 국민들께 더 알기 쉽고 더 가깝고 낮은 자세로 알리는 게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? 현수막은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구는 어떨까요? 저런 문구는 어떨까요? 여러 제안들이 있고요. 저도 뭐 꼭 우리 홍보위원회에서 제작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당에서 제작한 문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 현수막을 개첩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. 아마 뭐 반해서 뭐 들었다 이렇게 또 심지어 이 정부의 합의를 동의하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은 없을 거라 보고요. 저는 이번 이 한일 합의가 2015년에 있었던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정말 이 학폭에 이은 식폭 합의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어떻게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이런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?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민지 피해국이 왜 이 가해국의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합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합의들이 아마 이면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.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러 외교 고문들이 많이 반대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한일 합의가 정말 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뭐 제 할아버지께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시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데요. 어찌되었건 조금 더 이 다른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, 뭐 군수 지원 조약까지도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요.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본 정부의 대법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.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합의 사안도 사실상 조약 비준에 준하는 사안이거든요. 그런데 대법 판결에도 반하고 국회 동의도 얻지 않은 이 정부의 일방적 합의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. 실례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어디서 그 노역을 하셨습니까? 노역하신 장소까지 모르는데요. 1946년에 시모노세키 항에서 한국으로 46년 해방 이후에 들어오신 것으로 그러시군요.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딱 그 인증서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공문이 있더라고요. 확인서가 있습니다. 네. 예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떡 잡수셨어요? 뭐 먹지는 않았습니다. 아, 나 그 맛있는지 궁금해가지고 맛있었는지. 뭐 떡 먹을 시간은 없어서 지금 저도. 개혁의 딸,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떡을 돌렸다 그러더라고요. 그것이 이제 왜 돌렸다고 생각하세요? 뭐 이 소위 저희가 시험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는 찹쌀떡을 먹지 않겠습니까?
여러 당내 화합과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정말 찰싹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저 혼자 지금 방금 생각했습니다. 이거 순발력이 대단하시네.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오늘 제가 그 학교에서 YTN 잠깐 보면서 그 신경민 전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,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2차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도 남아 있고 해서 지금 아마 좀 더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갔다가 이제 또 떡도 돌리고 이러는 거 아닌가, 이런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세요? 뭐 일단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당내 소통을 강화하겠다. 당연한 거죠. 사실 지도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하게 또 의원님들,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혹은 여러 다른 또 의원님들의 어떤 오해가 있다면 또 이 당원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좀 풀고자 하는 노력들이, 저는 서로 이런 좋은 이 순화의 과정들이 우리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.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 2차가 많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번에도 이탈표가 적지 않게 나왔는데, 그 제가 그리고 아까 민심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KBS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, 3월 8일 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해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1,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여기에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가 53.8%,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이다가 52.1%거든요. 그러면은 장채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심하고는 좀 지금 괴리가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세요? KBS 여론조사를 저도 봤는데요. 뭐 지금 당장은 여러 이 체포동의안의 부결 과정 직후,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컨벤션 효과와 기대감이, 국민의힘의 기대감이 조금 더 전이돼서 나타난 여론조사라고 보고요. 아마도 확실한 것은 어제의 결과를 보고 많은 상당한 이탈층이 많이 생겼을 거다. 이 전당대회요? 예, 국민의힘 이 윤핵관 1세계 이 지도부 구성을 보고요. 또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마 여러 가지 이 변곡선에서 저는 충분히 이런 의혹들이 조금 더 소명이 되고, 또 저는 검찰이 답정 기소기 때문에 빨리 기소해서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.